안녕하십니까.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또 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번 기회에 기왕이 여러분들 발을 들여놓으셨으니 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버머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윌리엄 경이 영국의 그 후배들이 열심히 윌리엄 경의 자료를 100년 동안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인도 유러피언은 즉 그리스, 로마,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세계 공용어인 미국어로 이어졌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기왕 어원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 정말 어원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어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 혹은 교단에 계신 교수님들께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친구, 벗, 그리고 지인들께도 이러한 강의가 있더라.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권유하시고 그리고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제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어원 여행이 모태가 되어 우리말과 인도 유럽어, 즉 영어는 동계어이다. 이렇게 소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 기본이 되어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딱 두 분을 오늘은 소개하고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1988년도에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에 대해서 책을 저술하신 조영원 선생님, 그리고 얼마 후에 인도 유러피언, 즉 버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과 같다. 특히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 중에 전라도, 경상도, 기타 여러 지역의 사투리와 같다라고 강의하신 강성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조영원 선생님은 노스트라카 이론이 사실상 1980년대로 이제 세상에 소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당시에 열심히 세계 각국에 가이드를 하면서 특히 어원 쪽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1988년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제목의 어원 연구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또 이론이 바탕이 되어 강성한 선생님의 우리말 버머 사전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의의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게 전초 기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저와 같이 후배 학자가 또 열심히 어원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을 놓으신 분들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의 모태가 됐던 노스트라카 이론이 유럽에서 1980년도에 세상에 소개되어질 때
어떻게 소개가 되었냐면요. 유라시아, 특 유라시아의 모든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우라로, 알타이어, 인도 유러버, 까르트베로, 드라비다어, 햄세모는 하나의 원형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내용이 바로 노스트라카 이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서적을 검색도 해보시고 혹은 찾아보셔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원에 제가 감히 고수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의 상고사의 역사서에서 국명을 얘기할 때 그 명칭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예를 들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역사, 이런 부분에 아주 세심하게도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남기신 주변에 지인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연구해놓은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국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는, 즉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는 몽골족의 하나의 부족의, 예를 들면 브리지아어족, 현재의 러시아에 있는 브리자트 공화국의 전신인 이러한 몽골족 부족이 국명을 얘기할 때 부여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국가로 발전하는 고구려에서는 쿨이라는 명칭으로 발전을 하였고요. 백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백제를 구다라, 즉 신비한 나라 혹은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 백제를 구다라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명칭은 몽골 말과 그리고 알타이어, 우리말, 이러한 내용들이 합쳐지고 혹은 또는 떼어지고 하면서 이 어원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부여, 고구려, 백제라고 하는 용어로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옛날 상고시적부터 쓰였던 어원을 우리에 맞게 정확히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원을 어떻게 해 나가야 좋을 것인가? 제가 훈민정음 강의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작은 생명체 하나가 저 하늘에 음양오행에 정확히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꾸며나가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강의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칠정산이고 북두칠성이고, 그리고 북두칠성은 음양오행을 관장하시고, 북두칠성이 행정관이라면 북두칠성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가 북극성이라고 또 소개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북극성은 5개의 대표적인 별들이 각 시대를 반영하여 북극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앞으로는 여성 상위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작은 곰자리에 꼬리 쪽에 해당되는 별이 북극성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0년 전에는 우리 남성의 가부장 중심 체제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보다 12,000년 전에는 바로 마고 할머니와 소위 궁이 할머니로 대표되는 그러한 여성의 시대로 우리 역사가 전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은 곰자리의 북극성이 점차 역할을 이제 다음 별자리에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렇게 하여 바톤을 넘겨주고 하여 다시 우리가 마고 할머니의 시대, 백아성, 즉 직녀성의 시대로 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이 그야말로 이 우주의 전체 관측을 한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는 그동안에 남성이 소위 얘기하면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부족한 점들을 잘 연구하셨다가 여성이 역사를 이끌어 나갈 때는 그 부족함을 조금씩 개선해서 그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세상을 열어주기를, 또 우리 여성분들께도 제가 한번 당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우리 어원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저의 스승을 또 혹은 조금은 욕되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 스승의 학문을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잘하신 부분을 칭찬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어원의 전체를 말할까요?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어원은 전체의 어원 중에 불과 새끼손가락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어원이 얼마 정도의 어원이 있었나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학자들 혹은 이 어원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상고사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간의 어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어원의 숫자는 약 2,500자에서 3,000자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3,000자의 기준을 하여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몇 자를 차지하고 있을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몇 자를 차지하고 있을까? 자, 논문의 또 주제로서는 백분율이라고 하죠. 몇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화면이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원들이 사실상 한 개의 단일 어원이 아니고 적어도 13개, 4개 이상의 어원들이 합쳐진 그 어원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알타이어 계통이 3,000자 중에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461자. 자, 요거는 약이라는 것을 제가 생략한 겁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분분하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타이어는 단일 알타이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진 게 아니고요. 알타이어에는 만주 퉁구스 어군과 그리고 몽골 어군 그리고 티르크 어군, 이렇게 세 개의 어군이 합쳐져서 2,461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만주 퉁구스 어군은 여러분 1,005자를 차지합니다. 만주, 그렇죠? 우리의 고향이죠. 고조선의 영역이고 고구려의 영역이고 부여의 영역이고 발해의 영역이었죠. 바로 그 땅에 만주 퉁구스 어군이 1,005자에 이르릅니다. 두 번째로 몽골 어군이 758자입니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강의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어떤 우매한 학자들은 우리의 문자가 파스파 문자라고 잘못 연구되어서 파스파 문자에서 우리 훈민정음이 연원하였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 이론을 발표하신 박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또 그분의 제자분들은 또 그 학문의 틀에 갇혀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서 연구 자료를 내놓고 그거로 학위를 받아서 또 현재의 교수직이나 교사직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리면서 또한 전문적으로 어원 연구하신 분께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군자의 똥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 군자의 똥구멍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학문의 틀을 넓게 보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또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알타이어 계통의 튀르크 어구는 640개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5개, 758개, 640개, 통합 2461자가 바로 알타이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셨죠? 맞습니다. 바로 또 제가 이어서 그렇다면 다른 어군들은 3천자 중에 몇 자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제가 우리 형제국가라고 매일 얘기하죠. 바로 일본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원에 341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고조선의 갸륵 단군 때 그 문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신지 문자였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지 문자가 일본 외에 넘어가서 신대 문자로 발전하였고 그 신대 문자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오래된 신사나 아주 오래된 다른 또 신사에서 제문으로 활용되어진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간혹 잘못된 학문을 펼치면서 훈민정음은 우리 일본의 신대 문자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쏙 들어갔죠. 왜 그럴까요? 바로 훈민정음을 완벽하게 주석하고 소개하는 저의 선배님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도 약 3천자 중에 341자의 어군이 저희들과 동일함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자, 셋째로 고아시아어라고 합니다. 고아시아어는 전체 3천 단어 중에 255자, 요거는 약입니다. 자, 255자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아시아어는 대표적으로 또 두 개의 어군으로 나뉘는데 길약어 그리고 육하기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약어는 즉 고아시아의 길약어는 235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기르어는 조금 작게 약 36자에서 40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불교 경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티베트어는 바로 시노 티베트어라고 일컬어지고, 티베트어는 약 3천자 중에서 227자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제가 강의하거나 강상원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많이 예를 들었던 그 어원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비다어입니다. 드라비다어는 3천자 중에 220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동안
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원 공부를 하면서 버머, 드라비더, 그 다음에 기타 인도의 북동 혹은 남부 스리랑카에서 쓰여졌던 언어들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싸우고 허덕거리고 허우적거렸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이론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를 말씀드려도 이것은 버머천자문 몇 번째이고 어떤 경전의 몇 페이지에 몇째 칸에 있고 산스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몇째 페이지 몇째 칸에 있고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려면 또 한 20, 30년 고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릴 때 이거를 기회로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어원을 더 연구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배님들에게도 더 좋은 학론을 펼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강의한 거나 약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강상원 선생님이 강의하신 어원은 인도 유럽어라고 했습니다. 3천자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약 219자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헐, 그러죠? 진짜 헐입니다. 요거에만 빠져 있으면 다른 학문을 다 놓치는 겁니다. 3천자 중에 200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 혹은 우랄어, 알타이어하고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의 우랄어, 정식 우랄어는 3천자 중에 119자, 약 119자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햄세머 37자, 그리고 수메르어 10자. 우리의 조상들과 같은 혈족이거나 혹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던 분이죠. 지금 약 7, 8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메르어도 약 10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라요 폴레시아어, 요 글자가 약 3자에서 7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약 3천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요와 같은 단어의 개수를 어원이 같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인도 유럽어가 219자입니다. 자, 그러니 빨리요, 드라비더 혹은 다른 작은 언어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집착하셔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넓게 봐야 됩니다. 제가 상고사를 여러분께 상고사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릴 때 저는 고조선은 연방국이다.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고 그 여러 개의 나라가 정말 원탁회의를 하면서 서로 돕고 살리는 그러한 정치를 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세종 이도께서 훈민정음을 그러한 이치로 음양, 오행, 목화, 투금수, 그리고 태우복희, 음양오행을 만들어내신 태우복희 여와 할머니의 곡자,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발성기관과 신장 혹은 신체의 장기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키셔서 저 하늘의 천문과 수리와 지리를 전부
훈민정음에 다 녹아내셨다. 그렇게 훈민정음이 탄생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더 한 발짝 밖으로 나가면서 훈민정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자이신가. 훈민정음이 가림토, 고조선의 가림토, 그 전에 여러 황제들이 썼던 화서, 우서, 이러한 문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정말로 어원을 제대로 연구하셔서 그야말로 훈민정음 28자의 모든 상고 역사와 천문과 지리를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 또한 뿌듯합니다. 왜냐? 어원 연구를 제대로 하는 첫 발을 정말 잘 바르게 내딛었다고 제가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거를 살짝 반복 공부를 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하고 어원 연구에 대해서 많이 했던 바로 인도 유럽편에 속하는 실다모, 즉 실다모 중에서도 또 14개의 경전으로 이어지는 또 체문을 어떻게 쓰면 바르게 쓰여지는가, 그 체문의 변화의 규칙성,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우리와 같은 언어군을 갖고 있는 바로 미얀마어, 인도네시아, 인도 북동부 지역, 그리고 티베트,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관계가 있는 수메르, 그리고 그 문화를 계승한 이스라엘, 그 문화를 또 계승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들, 이러한 모든 어원이 바로 우리 조상의 DNA에서 왔다. 제가 정말 오늘은 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3000자의 어원 속에서 270자에 달하는 그러한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아니면 또 큰 그런 어원의 숫자를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말이 세계 언어와 문자의 종주국이라고 열심히 제가 제창을 하였던 그 원인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완전히 여러분께 안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했던 그 270자 인도 유러피언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내용들을 중요한 단어 몇 개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원의 씨앗을 심었죠. 어원의 씨앗은 바로 종자입니다. 이러한 종자는 몽의 하편의 1장에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종자는 바로 비자, 인도 유러피언 문자로 비자, 즉 씨앗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단어 중에서 특히 매산이나 혹은 지구를 얘기할 때 제가 지구는 파라타, 푸르티비 이렇게 범어로 되어진다는 걸 소개해 드렸었지요. 바로 푸르티비. 그리고 그 지구가 하늘에서 봤을 때 파랗게 보이는 효과는 바로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영향을 주고, 또 바다의 그 아름다운 바다의 색깔이, 그 빛이 바로 그렇게 보여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색은 바로 빛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빛은 광명이고 비두유, 산스크리트어로 비두유, 그리고 범어로 비두유, 우리말로 빛이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요. 또 많은 산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은 파랗다 이렇게 범어로도 한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범어 천자문의 81번이었다는 내용도 제가 소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바위를 갈아서 흙이 되고 했던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토는 돌을 깨트려 바수면 흙이 된다. 그래서 범어로 바수티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훈농자의 상권 4번째 장과 신증유화 상권 6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파란 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과정에서 바로 꽃잎에서 만든 꿀을 설명드리면서 꿀은 달아, 달다. 그래서 범어로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476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달고나 맛있다. 첫사랑의 그녀와 입맞춤은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난 강의를 회상하면서 더 많은 강의를 막 하고 또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은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는 전체 우리의 어원 중에 270자에 속하는 3000자 중에서 270자에 속하는 어원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범어가 우리말이다,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이다, 인도 유로피언이 우리말이다, 이렇게만 이제 주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우라러 혹은 몽골어 혹은 카자흐어 혹은 고대 상고어 수메르어 혹은 일본어 혹은 중국어, 이러한 모든 어원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작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어원에서, 우리말에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제가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도 유로피언 산스크리트 범어에만 묶여 있지 말고요. 그리고 또 영어에만 묶여 있지 말고요. 인도 유로피언에만 묶여 있지 말고요. 더 크게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몽골어의 귀함을 또 알고 알타이어의 귀함을 알아가 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저의 은사님이시던 한국어 어원사전을 집필하신 조영원 선생님의 그 책과 또 강상원 선생님이 그 주장하신 내용과 약간 비교 혹은 제가 거기에서 발췌를 하여 여러분들께 우리 전체 어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원의 비중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공부할 것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정말 어원의 바다로, 지난번에는 발을 담궜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다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공유하고 향유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우리 어원을 전부 소개할 때 얼마나 귀중한 어원서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한 그 자체로 어원의 바로 고수가 되셨습니다. 이제
보수에서 완전 전문가로 최고의 달인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발전해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바른 어원을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함께 그 어원의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다면 2700자를 차지하고 있는 알타이어 계통의 어원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인사를 잊었습니다.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